연습 문제를 보도록 해보겠습니다. 먼저 49번 잠깐 보시면 지금 항이 몇 개 있냐면 지금 여기 보시면 여기 항이 100개 있죠. 그죠? 항 100개를 제곱해서 전개하는 것은 배우지도 않았고 불가능해. 그런데 지금 여기서 다행히도 x 5제곱의 개수를 묻고 있는 거니까 어차피 이 괄호와 이 괄호가 만나서 나오는 x 5제곱을 볼 거란 말이죠. 그렇다면 결국에는 여기에서 필요한 것은 여기에 만약에 7x 6제곱이 있다면 여기서 누구랑 만나든지 간에 x 5제곱이 될 수는 없어요. 그렇다면 여기서 필요한 것은 다 필요 없고 필요한 것은 1 플러스 2x 플러스 3x 제곱 그 다음에 4x 세제곱 5x 4제곱 6x 5제곱까지만 필요한 거죠. 이해되실까요? 그러니까 얘도 마찬가지 1 플러스 2x 플러스 3x 제곱 4x 세제곱 5x 4제곱 6x 5제곱까지만 필요한 겁니다. 그럼 여길 곱했을 때 나머지 말고 x의 5제곱만 만들려면 먼저 상수항이랑 얘가 만나면 되는 거죠. 얼마? 1x 5제곱 맞습니까? 그 다음에 2x랑 5x 4제곱이 만나도 되죠. 얼마? 10x 5제곱 3x 제곱과 4x 세제곱이 만나도 되죠. 얼마입니까? 12x 5제곱 그리고 나서는 얘네들이 반복돼 12x 5제곱 10x 5제곱 그 다음에 6x 5제곱 아이고 여기 6이 빠졌죠. 맞습니까? 결국에는 여기에 몇 배 줘야 돼? 2배 준다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죠. 이해되실까요? 그러니까 마치 이런 느낌인 거야. 여기서도 우리가 a 플러스 b의 제곱을 계산할 때 a 플러스 b, a 플러스 b를 계산할 때 여기에 a 제곱 붙었겠지? 그 다음은 ab 하나 근데 BA 하나가 있었고 B제곱이 있을 텐데 얘랑 얘랑이 서로 어때? 그래서 여기서는 2배를 했었잖아. 이거랑 똑같은 거야. 따라서 다 계산하지 않고 요 3개를 계산해서 2배 해주시면 X 5제곱의 개수가 나오겠다. 이해할 수 있을까요? 네, 그리고 47번을 보겠습니다. 47번에 분수 형태가 나타나면 우리 뭘 하셔야 되냐면 통분이라는 걸 하셔야 돼요. 통분. 분모를 얼마로 통분해 볼까요? x, y로 통분해 봅시다. 그렇다면 x, y를 하려면 x를 또 곱했겠지? x 세제곱. x, y를 하려면 여기도 y를 또 곱했을 테니까 y 세제곱이 됐을 겁니다. 맞습니까? 그렇다면 x, y 값은 얼마인 걸 알 수 있어? 마이너스 2. 그럼 이제부터 우리가 해야 될 것은 x 세제곱 더하기 y 세제곱을 찾아야 돼. x 세제곱 더하기 y 세제곱. 그때 떠오르는 생각이 얘가 떠오르는 거죠. x 세제곱 더하기 y 세제곱 얘는 x 플러스 y의 세제곱에 마이너스 3xy에 x 플러스 y였을 텐데 x 플러스 y가 루트 2니까 얘는 계산하시면 얼마야? 루트 2가 3개 있지? 2 루트 2 3 xy 얼마야? 마이너스 2 x 플러스 y는 얼마야? 루트 2 그렇다면 얘는 2 루트 2에 플러스 6 루트 2가 됐을 테니까 얼마? 8 루트 2가 됐겠다. 그럼 요 값이 8 루트 2가 되면서 대입해 주시면 되는 문제가 되겠네요. 네, 다음 페이지 54번 보겠습니다. 54번. fx를 x제곱 플러스 1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가 x 플러스 1이래. 이렇게 돼 있을 때 fx에 대한 제곱을 어이구 복잡해라. 그럼 결국에 위 문장을 보시면 제가 나누었다는 얘기 나오면 검산식 세우라고 말씀드렸어요. 나누어지는 식은 나누는 식 곱하기 목 그리고 2차보다 차수가 낮은 나머지 이렇게. 그런데 fx에 대한 제곱을 x제곱 플러스 1로 나눈 나머지가 궁금한 거니까 잠깐 우리가 개념을 조금 잡아보고 가봅시다. 여기 잠깐 보세요. 제가 문제 한번 내볼게요. 어떤 특정 숫자가 있어요. 얘가 5 곱하기에
2 더하기 3 더하기 4에 더하기 2가 있어. 그럼 이 숫자는 5로 나눴을 때 나머지는 얼마일까요? 2. 그죠? 나머지는 2입니다. 다시 내가 이렇게 한번 해볼게. 10 더하기 15 더하기 20 더하기 2가 있어요. 얘를 5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는 얼마일까요? 이였겠죠? 왜냐면 5로 나누어 떨어질 거고 5로 나누어 떨어질 거고 5로 나누어 떨어질 거니까 그치? 그래서 5로 묶어내 주시면 위의 식과 동일해져요. 그럼 제가 다시 얘를 5로 나눴을 때 나머지는 얼마일까요? 네. 지금 얘네들을 혹시라도 얘가 15니까 15 계산하시면 37이고 37을 5로 나누면 나머지 2다. 지금 이런 생각으로 문제를 풀어달라는 뜻이 아니에요. 지금 우리는 지금 이 나눗셈을 배우고 있는 게 아니라 지금 앞에 문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지금 나눗셈에 대한 개념, 나머지에 대한 개념을 보고 있어요. 보시면 얘는 10으로 나눠 떨어지죠? 얘는 10으로 나눠 떨어지고 얘도 10으로 나눠 떨어지니까 나머지는 얘 또는 얘를 포함하고 있을 텐데 5로 나눌 때 나머지다 보니까 22는 5보다 크잖아? 그럴 수가 없단 말이야. 그래서 여기에 이 수를 다시 5로 나눌 거예요. 요 22만. 그렇다면 얘는 5 곱하기 4에다가 더하기 2가 되기 때문에 여기도 5의 배수죠? 그렇다면 아까 전 여기에서 보셨던 것처럼 위에 것처럼 5로 묶어낼 수가 있기 때문에 5보다 작은 그 수 2가 바로 여기 22 안에 2가 숨어 있었던 거죠. 이해할 수 있을까요? 봅시다. 그렇다면 결국엔 5로 나눴을 때 나머지를 구하려면 지금처럼 5 곱하기 형태로 묶어내셔야 돼요. 그렇다면 지금 다시 보실까? 이쪽 넘어옵시다. fx제곱을 x제곱 플러스 1로 나눈 나머지 rx를 묶고 있는 거니까 결국엔 fx를 제곱했겠죠? 얘를 제곱한 식이 x제곱 플러스 1로 묶여내지면서 2차보다 낮은 1차식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는 요걸 구하려고 하는 거고요.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해봅시다. 이제부터 해볼 거야. fx가 이거래. 그럼 얘를 제곱하래잖아. 그치? 아무래도 얘를 제곱할 거라면 지금 항이 하나, 둘, 세 개 제곱하려면 조금 짜증이 나. 그래서 얘도 하나로 묶어서 두 개를 제곱할게. 항이 두 개짜리로 생각해보고. 그렇다면 잘 봐야 돼. fx에 대한 제곱 여기 있으니까 여기 밑에다 적을게요. x제곱 플러스 1에 대한 제곱에 qx에 대한 제곱 더하기 2배 x제곱 플러스 1에 대한 q에 곱하기에 x 플러스 1 더하기에 x 플러스 1에 대한 제곱. 그렇다면 지금 x제곱 플러스 1로 묶어내는 형태를 우리가 상상하고 있으니까 얘를 보시면 x제곱 플러스 1 보이시죠? 얘네들은 나중에 묶일 거란 말이야. 이런 식으로 말이야. 이해되니? 따라서 얘네들은 뭐가 되는 거야? x제곱 플러스 1로 묶여. 얘네들에 대한 배수인 거야. 그렇다면 얘네들이 배수니까 그럼 나머지는 얘인가? 아니지. 왜? 2차로 나눴을 때 나머지니까 몇 차씩이어야 돼? 1차씩이어야 돼. 그럼 아까 전에 우리가 옆에서 봤던 것처럼 여기에 22가 있었던 것처럼 여기 안에는 분명히 나누는 수가 숨어 있을 거라고. 그래서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에 대한 제곱을 얘만 다시 한번 볼 거야. 얘는 똑같이 있을 거고 플러스 에 정리해보자. x제곱 더하기 2x 플러스 1이었겠지. 그럼 얘는 분명히 x제곱 플러스 1을 가지고 있을 거야. 그것이 어디 있냐면 지금 너무 예쁘네. 플러스 1에 플러스 2x가 이렇게 있는 거죠. 그렇다면 여기에 얘네들이 x제곱 플러스를 갖고 있지? x제곱 플러스를 갖고 있고
x제곱 플러스 1을 갖고 있어. 실제 형태로 바꿔준다면 이렇게 됐을 거야. 실제 형태로 바꿔준다면 x제곱 플러스 1로 묶어내 주시면 x제곱 플러스 1 하나에 q제곱이 있을 거고 2배의 q에 x 플러스 1이 있었을 거고 플러스 1까지 그리고 플러스 2x 이렇게 되겠죠. 따라서 나머지가 RX래. 나머지가 뭔데? 여기. 따라서 RX는 얼마다? 2X이고 R3 값은 R에다가 3을 넣어달라는 얘기인 거니까 2 곱하기 3 얼마? 6. 이해할 수 있을까요? 다시 한번 잘 봐주세요. 워낙 중요한 문제입니다. 옆에 있는 놈과 잘 대꾸를 이뤄서 확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제 56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56번은 시험에 잘 나오는 형태니까 잘 기억해 두셔야 돼. 우선 1차와 2차를 가지고서 하나씩 한번 해볼게요. 만약에 1차, 2차 물어봤으니까 우리가 도전해 볼 거 첫 번째 몇 차 물어볼까요? 3차를 도전해 볼 거예요. 3차. 뭐 3차는 우리가 도전할 것도 없어. 왜? 얘는 뭐니까. 그치? 그래서 그대로만 대입해주면 돼. AB가 얼마인지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요게 나온 거지. A제곱 더하기 B제곱은 뭐가 된 거야? A 플러스 B의 제곱에 마이너스 2AB. 따라서 5는 1 마이너스 2AB. 맞습니까? 따라서 AB가 얼마면 될까? 마이너스 2면 되겠다. 그래서 여기에 추가적으로 AB 값은 마이너스 2인 것도 갖고 있읍시다. 그럼 그대로 대입해주면 A세제곱 더하기 B세제곱을 구할 수 있을 거야. 이건 요 정도만 하고 넘어갑시다. 그 다음은 A 4제곱 더하기 B 4제곱도 구해볼까? 이것도 좀 할만해. 왜 할만하냐면 얘는 짝수제곱이니까 여기 자리에 A제곱을 넣으면 얘가 4제곱이 될 거고 여기다 B제곱을 집어넣으면 B 4제곱이 될 거야. 따라서 얘도 A제곱 더하기 B제곱의 제곱에 마이너스 2A제곱 B제곱이 됐을 거야. 그렇다면 얘는 A제곱 플러스 B제곱의 제곱이고 마이너스 2배 AB의 제곱이니까 우리가 원하는 값을 대입할 수 있는 근거가 생겨. 이해돼? A제곱 플러스 B제곱에 여기가 A제곱 B제곱 이렇게 될 거란 얘기야. 요 식에다가 우리가 알고 있는 공식에다가 2차 정도는 할 수가 있지. 그래서 그대로 넣어주면 되죠. 여기에 요 놈을 여기에 요 놈을 그치? 여기 정도까지 할 수 있는데 이제서부터가 문제야. 이제서부터는 요건 좀 다른 색으로 합시다. 만약에 5차를 물어본다면 이렇게 생각하자. 2차와 3차가 필요해. 5차를 만들려면. 그치? 그래서 2차와 3차를 곱하면 되나? 해볼까? A 5제곱 됐지? 그 다음에 A제곱 B세제곱 됐지? 그 다음에 A 세제곱에 B제곱이 됐지? 그 다음에 B 5제곱이 된 거야. 다시 말하면 이것을 식을 정리해보면 2차와 3차를 곱하면 A 5제곱과 B 5제곱이 나올 것 같지만 거기에다가 우리가 필요하지 않은 애들도 나온다라는 것을 생각할 수 있으셔야 돼. 이해할 수 있겠어? 따라서 우리가 원하는 것은 요 놈인데 예식 정리해볼까? A제곱 B제곱으로 묶어내면 뭐가 되겠니? B 플러스 A가 됐을 테니까 이렇게 생겼을 거라고. 그래서 요 놈을 살짝 지워서 여기다 집어넣어 주시면 AB에 대한 제곱에 A 플러스 B 이렇게 됐을 거라고. 그렇다면 내가 원하는 얘를 구하기 위해서는 어느 값을 알아야 되냐면 너 알아야 돼. 우리 알지? 여기서 구했잖아. 그쵸? 그 다음에 얘 알지? 아까 여기서 구했어. 그 다음에 AB의 제곱 구할 수 있지? 그쵸? 우리 아까 여기서 구했어. A 플러스 B 구할 수 있을 거고. 이런 식으로 해서 구해 주셔야 돼. 그렇다면 이제 본격적으로 풀어봅시다. 그렇다면 7차는 어떻게 해야 될까? 7차는 누구랑 만나야 될까? 3차와 4차가 만나면 되겠지. 3차와 4차.
a 세제곱 더하기 b 세제곱과 a 4제곱 b 4제곱을 만날 거야. 그럼 마찬가지로 우리가 원하는 거 뭐 있어? a의 7제곱 그리고 b의 7제곱 그리고 필요 없는 애들 뭐 있니? a 세제곱 b 4제곱과 그 다음에 b 세제곱 a 4제곱 이렇게 생긴 거지. 그럼 얘도 마찬가지. a 세제곱 b 세제곱으로 묶어내면 b 하나 남고 a 하나 남겠지? 따라서 a 플러스 b 이렇게 생겼을 거라고. 그럼 얘도 뭐가 되는 거야? a, b의 세제곱이 생겼을 거고. 이해할 수 있겠어? 그럼 마찬가지인 거죠. a 7제곱 더하기 b 7제곱이 필요하니? 그렇다면 너 필요한 거 a 세제곱 더하기 b 세제곱 구할 수 있죠? a 4제곱 b 4제곱 구할 수 있죠? 그리고 a, b 구할 수 있죠? 그 다음 a 플러스 b 알고 있네.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거 꼭 알아두시면 좋겠다. 네, 이번에 57번 문제를 잠깐 보겠습니다. 얘는 알고 있네. 그치, 얘는 알고 있어. 얘 얼마야? 2의 제곱이니까 기본적으로 베이스로 2의 제곱은 깔고 갈 거야. 그 다음에 얘는 어떻게 계산하지? 라고 봤는데 이건 한 번쯤 풀어본 경험이 있어야 돼. 너 어디서 많이 봤다? 어디서 봤어? 문제 조건을 보다 보면 얘 어디서 봤어? 여기서 봤어. 얘는 뭐다? 2-a. 그러다 보니까 얘는 뭐야? 2-2a의 제곱이 된 거야. 여기서도 마찬가지. 너 어디서 많이 봤다? 어디서 봤어? 여기서 봤지. 그럼 얘도 뭐가 된 거야? 2-b. 그렇다면 같은 방법으로 하면 얘도 2-2b의 제곱, 얘도 2-2c의 제곱이 됐을 거야. 이렇게 하게 되면 많이 좀 유리해지죠. 물론 저 이거 전개할 줄 알아요. 이것도 알고요. 이것도 알아요. 물론 당연히 얘도 알고요. 해도 괜찮아. 근데 다만 식이 복잡해져. 미지수가 문자가 많아진다는 얘기는 결국엔 얘를 정리해 주시면 4에다가 얘 정리해 볼까? 앞에 거 제곱에 2개 곱해서 2배, 뒤에 거 제곱. 얘도 마찬가지 4에다가 같은 방법이었겠죠? 얘도 마찬가지 같은 방법이었을 거야. 맞니? 그렇다면 상수항은 이제 계산해 주시면 되겠고, 상수항은 니들이 계산해. 에다가 마이너스 8a 마이너스 8에 a 더하기 b 더하기 c에다가 그 다음에 플러스에 4배의 a제곱 플러스 b제곱 플러스 c제곱이 만들어지겠네. 그렇다면 아까 별값 얼마였지? 16이었나? 그렇다면 요거 값은 구할 수 있을 거고 얘 알아? 알아. 문제 주어져 있잖아. 이렇게. 그치? 얘 알아? 알지. 구할 수 있지. 그치? a제곱 더하기 b제곱 더하기 c제곱 다시 한번 불러봐봐. 이거 공식 뭐라고? 불러봐. a 플러스 b 플러스 c의 제곱에 마이너스 2배 ab 플러스 bc 플러스 ca가 되는 거죠.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내용 한번 정리해 보시죠. 네, 59번을 보기 전에 58번 잠깐 보시면 아까 우리가 봤었던 57번과 유사한 문제인 걸 알 수가 있어요. 여기에서 보시면 a 플러스 b가 눈에 보이십니다. 얘가 뭐야? 3-c. 얘는 뭐야? 3-a. 얘는 뭐야? 3-b. 알겠지? 한번 해보자. 넘어가 볼게. 그 다음에 59번 잠깐 보시면 중심이 5고 반지름의 길이가 4짜리인데 뭐 이렇게 지금 다 주어져 있어. 반지름이 4래. 이때 90도짜리 부채꼴이 있고 OA, OB에 각각 수선의 발을 내렸대. H와 I라고 했고 여기에 내접하는 원의 넓이가 4분의 파이일 때 pH 세제곱 더하기 pi 세제곱을 구해라. 봅시다. 먼저 pH가 뭐야? 여기 있지. 그치? 내가 여기를 x라고 잡을게.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뭐라고 잡을 거냐면 y라고 잡을게. pi를. 그럼 결국에 문제에서 원하고 있는 건 x 세제곱 더하기 y 세제곱이 얼마냐를 묻고 있는 거야. 그럼 문제에서 필요한 조건들 이제 볼 거거든. 첫 번째, 하필이면 왜 원이었을까를 생각해보면 원은 어떤 특징이 있니?
원의 중심으로부터 모두 같은 거리만큼 떨어져 있단 말이야. 그치? 따라서 이 길이도 얼마였다는 걸 알 수 있어? 4였다는 걸 알 수 있어. 얘가 4였으니까 직사각형은 대각선의 길이가 똑같죠. 따라서 이 길이도 얼마가 됐을 것이다. 4. 그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첫 번째 조건은 뭐야?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4의 제곱인 16이라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렇다면 조건 하나가 더 있을 텐데 그때 떠오르는 게 이 원의 넓이가 4분의 파이니까 얘 반지름 있죠. 그치? 얘에 대한 반지름, 이 원의 반지름이 얼마인 걸 알 수 있어? 2분의 1인 걸 알 수가 있죠. 파이 r제곱이 됐을 테니까. 그렇다면 이것을 어떻게 여기에 활용하지? 했을 때 떠오르는 것들이 좀 있어야 돼. 여기 지금 잠깐 봐봐. 중학교 2학년 때 배웠었던 건데 잠깐 좀 보자. 하나에 이렇게 4저번이 이렇게 4저번이 있어. 그리고 각각에 대해서 이렇게 생긴 삼각형이 있었다고 쳐보자. 이렇게 삼각형이 있고 이렇게 해서 삼각형이 있고 여기서도 이렇게 생긴 삼각형이 있었다고 보자. 봐봐. 다음처럼 이렇게 생긴 삼각형이 있어. 내가 얘를 A, B, C라고 잡으면 요 길이를 내가 스몰 c, 요 길이는 스몰 a, 요 길이를 스몰 b라고 잡았을 때 내가 요 길이를 x라고 보자면 요 길이도 x가 됐겠지. 그럼 여기는 얼마가 됐을 거냐면 c 빼기 x, 여기도 c 빼기 x. 여기도 x면 여기는 b 빼기 x, 여기는 b 빼기 x. 그치? 따라서 c 빼기 x와 b 빼기 x를 더하면 그 값이 a가 나와야 돼. 그렇다면 c 플러스 b 에서 얘를 넘기면 2x가 됐을 거고 얘가 이쪽 넘어오면 빼기 a가 됐을 거야. 따라서 내가 이걸 다 지울게. 싹 다 지우고 싹 다 지우고 싹 다 지우고 싹 다 지우고 나면 이런 성질이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어. 공식은 아니지만 알아두면 편리하다. 외부에서 그은 접선의 길이의 2배는 결국엔 이거 더하기 이놈은 얘를 끼고 있는 애 C와 얘를 끼고 있는 애 B를 더하신 후에 나머지 변 A를 뺀 것과 똑같다. 이해할 수 있겠어? 여기도 지금 여기 4저번이 보이시죠? 반지름이 2분의 1인데 여기서는 어떻게 활용할 거냐면 봐봐. 원의 중심이 있어. 이렇게 해서는 여기 90도가 됐겠지. 접선이니까. 얘도 찌 이렇게 하면 여기도 접선이니까 90도가 됐을 거야. 그쵸? 그렇다면 이 길이가 지금 2분의 1이라는 건데 그치? 얘는 직각삼각형이라고 했으니까 여기도 90도가 됐을 거고 따라서 얘는 직사각형이 됐을 것이며 이웃한 두 변의 길이가 2분의 1, 2분의 1 똑같지. 따라서 얘는 마름모가 됐을 거야. 그쵸? 따라서 얘는 정사각형인 걸 알 수가 있죠. 여기가 2분의 1이고 여기도 2분의 1인 걸 알 수가 있었던 거지. 이해되니? 그렇다면 봐봐. 아까 방금 봤었던 거 여기 봐봐. 아이고 여기 봐봐. x 더하기 x는 뭐랑 똑같다고? 얘를 포함하고 있는 C 더하기 얘를 포함하고 있는 B에다가 A를 뺀 것과 똑같다고. 따라서 얘도 복잡하게 가지 말고 보자. 2분의 1 더하기 2분의 1은 뭐랑 똑같다고? 2분의 1 포함하고 있는 X랑 Y를 더하신 후에 이 길을 뺀 것과 똑같다고. 이해되니? 따라서 얘는 얼마야? 1이지? 결국엔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X 플러스 Y는 얼마다? 5인 걸 알 수가 있죠. 이것을 이용을 해서 x세제곱 더하기 y세제곱을 구해달라는 뜻인 거야. 할 수 있겠어? 여기서 또 마찬가지야. 이거 뭐가 떠올라야 돼? x 플러스 y에 대한 세제곱에 마이너스 3xy에 x 플러스 y가 떠올라야 되는 거야. 그러면 x 플러스 y 알고 있고 두 조건을 이용해서 xy 값을 찾아내시는 거죠. 다시 한번 봐주세요. 네, 이제 60번을 잠깐 보겠습니다. x가 1 플러스 루트 7일 때 이거에 대한 값을 구하는 거. 먼저 첫 번째는 어떤 방법이 있었을까요? 1 플러스 루트 7을 그대로 대입하시는 겁니다. 알겠지? 할 수는 있죠. 근데 다만 비추일 뿐인 거죠. 시간이 오래 걸릴 테니까 이건 비추. 두 번째 방법은 어떤 방법을 활용할 거냐면 1 플러스 루트 7을 보는 순간에 넘겨보자. 뭐야? 루트 7인 거지. 양쪽을 제곱해보자.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1은 7인 거야. 그쵸? 그렇다면 얘는 x제곱은 2x 플러스 6인 거죠. 이것을 이용해서 차수를 떨어뜨릴 거야. 그러니까 이 조건을 활용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이 바로 그 두 번째 방법인데, 차수를 떨어뜨릴 거야. 그렇다는 얘기는 x 4제곱은 뭐라는 거야? x제곱을 제곱한 거지. 그렇다면 얘는 2x 플러스 6을 제곱한 거니까 정리해 주시면 4x제곱에 24x 플러스 36. 근데 x제곱이 또 이거래잖아. 맞아? 그럼 8x 플러스 24 더하기 24x 더하기 36. 계산하시면 얼마입니까? 32x 플러스 60. 이렇게. 그렇다면 마지막에 1 플러스 루트 7을 대입할 수 있었겠죠. 그럼 x세제곱은 어떻게 합니까? 해봅시다. x세제곱은 x 곱하기 x제곱이었을 거 아니야. 그치? 근데 x제곱이 뭐라고? 2x 플러스 6. 그럼 얘는 2x제곱 플러스 6x가 됐을 테니까 x제곱이 뭐라고? 2x 플러스 6. 근데 거기서 2배 하래잖아. 4x 플러스 12 더하기 6x니까 6x니까 10x 플러스 12 해서 마지막에 1 플러스 루트 7 되는 거야. 뭐 x제곱도 마찬가지 2x 플러스 6. 그렇다면 모든 항들이 다 2x 플러스 6으로 표현할 수 있었겠지. 그래서 x세제곱도 다 2x 플러스 6으로 바꿔줄 수 있었을 거야. 이런 방법, 차수를 떨어뜨리는 방법. 또 이것은 요런 아이디어도 있을 수 있구나라는 것만 생각해 두시고 비추. 이거 x제곱인 것 정도만 생각해 주시고 비추. 그렇다면 어떤 방법을 쓸 거냐면 이 방법을 쓸 거야. 왜 그런지는 좀 이따 보면 돼. 실제 풀이는 이 방법을 쓸 겁니다. 2x 4제곱 마이너스 3x 세제곱 플러스 x제곱 마이너스 21x를 실제로 x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6으로 나눌 거야. 왜? 얘가 0이라는 방정식을 알고 있거든. 그럼 나눠보자. 얼마 필요해? x제곱 필요하죠? 2x제곱 2x 4제곱 마이너스 얼마입니까? 4x 세제곱 마이너스 12x제곱. 그 다음에 뺍시다. 빼면 x 세제곱 13x제곱 마이너스 21x. 뭐가 필요해? 플러스 x가 필요해. 그치? x 세제곱 마이너스 2x제곱 마이너스 6x. 또 빼자. 빼면 15x제곱에 빼면 얼마니? 마이너스 15x인가? 그 다음에 얼마 필요해? 플러스 15가 필요하겠다. 마지막이야. 15x제곱에 마이너스에 30x에 마이너스에 90을 빼시면 나머지가 생길 거라고. 나머지 얼마니? 플러스 15x 플러스 95 이렇게 나왔겠지. 그치? 그럼 봐봐. 이것이 뭘 의미하는 거냐면 얘 보이시죠? 우리가 구하려는 얘가 이거라는 뜻인 거야.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6으로 나누면 몫이 2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5가 됐을 것이며 나머지는 15x 플러스 90이 됐다. 이런 뜻인 거야. 이해돼? 근데 이거의 값을 물어볼 거잖아? 근데 여기에다가 1 플러스 루트 7을 집어넣으나 여기다 1 플러스 루트 7을 집어넣으나 똑같겠지. 근데 어떤 차이가 있냐면 여기 봐야 돼. 여기 봐야 돼. 여기에다가 1 플러스 루트 7을 집어넣으면 그 값이 얼마인 걸 우리가 이미 알고 있니? 0인 걸 알 수 있어. 따라서 1 플러스 루트 7 집어넣으면 이 새끼가 0이야. 얘는 모르지. 얘는 뭔가 값이 나올 거라고. 근데 0 곱하기 이 새끼니까 여기 값이 모두 다 얼마가 돼? 0이 된다고. 그럼 결국에 우리가 원하는 이 식의 크기는 얘랑 똑같겠지. 15 곱하기 1 플러스 루트 7에 플러스 90과 똑같을 거라고.
그래서 정리만 해주시면 되겠죠? 15 플러스 15 루트 7 플러스 92니까 얼마니? 105 플러스 15 루트 7 이렇게 되겠어. 이해하시겠어? 다시 한번 정리해봐봐. 이제 봅시다. 이번엔 프린트를 한번 보도록 해보죠. 네, 이제 8번 한번 봅시다. 6, 8, 12, 14야. 6 하면 뭐 5 더하기 1이 떠오를 수도 있는데 여기는 14랑 매칭을 한번 시켜보자고. 뭐가 떠올라? 6하고 14의 매칭이라면 6 10 빼기 4 14 10 더하기 4 어떻게 이걸 생각해낼 수 있습니까? 뒤쪽에 보면 다 뭐야? 10의 거듭제곱이잖아. 그치? 그 다음에 그렇다면 당연히 8은 뭐가 떠오를까? 8 얘는 10 더하기 그렇다면 이거씩 정리하면 10제곱에 마이너스 16 이거 정리해주면 10제곱에 마이너스 4 이렇게 됐을 거라는 거죠. 나머지는 너희들이. 네, 이번엔 9번을 한번 보도록 해봅시다. 9번은 실수하면 안 돼. 다항식의 곱셈이 아니라 뭐야? 덧셈이지. 그러다 보니까 얘네들은 괄호가 사실 의미가 없어. 그렇다면 요 A는 얘네들끼리 친할 수도 있지만 사실은 지금 형태를 보고 또 요번 범위를 봤었을 때는 뭐가 떠올라야 돼? A랑 같이 있을 만한 애는 B인 거죠. A 제곱도 마찬가지. 얘도 마찬가지. 이해돼? 그렇다면 여기서 힌트는 A 플러스 B는 얼마? 20. A, B는 얼마? 99. 이해할 수 있겠어? 그걸 가지고 하시는 거죠. A 플러스 B는 아실 거고. 얘는 뭐가 되겠습니까? A 플러스 B의 제곱에 마이너스 2AB. 얘는 뭐가 되겠습니까? A 플러스 B의 세제곱에 마이너스 3AB의 A 플러스 B. 이렇게. 이해할 수 있을까요? 이건 여기까지만 설명하겠습니다. 그리고 잠깐 이렇게 해결하는데 이런 것도 한번 고민해 볼까? 왜 하필이면 9를 썼을까를 생각해 본다면 A라는 놈을 10 빼기 1을 활용을 하고 11이라는 놈은 10 더하기 1을 활용하는 문제 유형일 수도 있어. 그렇다면 지금 A 플러스 B는 뭐 어쩔 수 없지만 A제곱 플러스 B제곱은 우리가 이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아. 얘는 10 빼기 1에 대한 제곱에 10 더하기 1에 대한 제곱이야. 잠깐 봐봐. 여기서는 뭘 볼 거냐면 A 마이너스 B에 대한 제곱과 잠깐만 X 마이너스 Y에 대한 제곱과 X 플러스 Y의 제곱의 합을 한번 잠깐 보면 얘는 X제곱 마이너스 2XY의 플러스 Y제곱이고 얘는 X제곱에 플러스 2XY의 플러스 Y제곱이다 보니까 얘네들을 더해 주시면 얘네들 소거되고 뭐만 남게 돼? X제곱에 대한 2배와 Y제곱의 2배만 남게 되는 거지. 그치? 그러니까 여기서도 마찬가지 뭐야? 10을 제곱한 거에서 1을 제곱한 것을 더한 거에 2배라고 얘기할 수도 있을 거고. 그럼 여기도 마찬가지. 그렇다면 얘도 같은 방법일까요? 얘를 이렇게 생각해 본다면 얘도 마찬가지. 우리가 한번 볼까? x-y 세제곱과 만약에 x 플러스 y 세제곱을 더하게 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게 되냐면 봐봐. x 세제곱에 마이너스 3x 제곱 y에 플러스 3xy 제곱에 마이너스 y 세제곱이지. 거기에 x 세제곱에 플러스 3x 제곱 y에 플러스 3xy 제곱에 플러스 y 세제곱이니까 얘네들을 더하시게 되면 얘네들이 어떻게 돼? 이렇게 죽어버려. 그렇다면 결국 이 식은 뭐랑 똑같아? 2배의 x 세제곱
플러스의 3xy 제곱과 같아진다. 그럼 지금 x 자리에 10을 넣어주시면 되는 거고 y 자리엔 1을 넣어주시면 되는 거니까 이렇게 정리된다는 것을 이용해서 할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여기서 그냥 참고 삼아서 알아놔 주세요. 이렇게 빨간색으로 방법을 활용하나 파란색 방법을 활용하나 뭐 시간차는 비슷할 것 같습니다. 근데 다만 요거는 알아두실만 하죠. 요거는 만약 이런 형태가 나온다면 정리해 주시면 간단하게 나온다. 뭐 암기까지는 아니더라도 얘도 마찬가지. 이렇게 가운데 보호만 틀린 애들이 있기 때문에 정리될 수 있다 정도 기억해 주세요. 16번 보겠습니다. 먼저 얘가 의미하는 게 뭔지 잠깐 봐볼까? 얘가 의미하는 거 뭐지? 통분하고 싶다 그랬었어? 얘를 A, B, C 분해로 통분해 주시면 A, B, C가 됐겠지. C A, B, C가 됐으니까 A, B, C가 됐을 테니까 이렇게 됐겠지. 그럼 뭐가 된 거야? A 더하기 B 더하기 C가 된 거야. 얘가 0이라는 거지. 분수값이 0이라는 얘기는 결국엔 무슨 뜻이다? A 더하기 B 더하기 C 이 분자값이 뭐다? 0인 것을 얘기하는 거라고. 알겠지? 다시 한 번만 좀 정리 한번 해보자. 잠깐 봐봐. 곱셈 공식 중에서 가장 긴 거 있었어? 불러봐. 뭐였었지? 맨 앞에 있던 게 그리고 그죠? 이거였었어. 얘가 뭐였니? A세제곱 더하기 B세제곱 더하기 C세제곱이면 참 좋겠는데 여기에 이게 분다 그랬었어. 그래서 제가 이거에서 의미하는 거 첫 번째 A 더하기 B 더하기 C가 0이면 뭘 의미하는 거라고? A세제곱 더하기 B세제곱 더하기 C세제곱은 3ABC랑 같다. 이쪽 좌변 모두 0이 됐을 테니까. 두 번째는 뭐였었냐면 A제곱 더하기 B제곱 더하기 C제곱에 마이너스 AB 마이너스 BC 마이너스 CA는 얘는 2분의 1로 묶어냈었을 때 A 마이너스 B의 제곱 더하기 B 마이너스 C의 제곱 더하기 C 마이너스 A의 제곱과 똑같다. 이 두 가지를 알았었어. 그래서 물론 이 공식 자체도 중요하긴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요걸 보려고 하는 거죠. A 더하기 B 더하기 C가 0이면 A 세제곱, B 세제곱, C 세제곱이 하면 뭐랑 똑같다? 3ABC랑 똑같다. 따라서 얘가 3ABC가 되면서 약분되면 결국에 정답은 결정된다는 거죠. 혹시 헷갈렸던 사람들 여기 필기되어져 있는 부분들 다시 한번 좀 필기 부탁드립니다. 네, 이번엔 17번을 보겠습니다. 얘네 아까 우리가 교재했던 문제와 유사한데 봅시다. 얘를 A라는 길이, B라는 길이, C라는 길을 잡는다면 건널비는 뭐가 되는 거야? 2배 AB 플러스 BC 플러스 CA 얘의 값이 24라는 거고 모든 모서리 A가 몇 개 있어? 4개 있었을 거라고. B도 마찬가지였을 거고 결국엔 4배에 A 더하기 B 더하기 C가 뭐랑 똑같다? 28과 똑같다. 그 다음에 대각선 AG의 길이 어떻게 계산한다 그랬었지? 혹시 기억이 안 날 수도 있으니까 여기를 C라고 잡는다면 EG의 길이는 이렇게 생긴 직사각형 A와 B의 이 대각선의 길이랑 똑같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얘가 루트에 A제곱 플러스 B제곱이 됐을 거고 요 길이는 원래 C랑 똑같았을 거고 그렇다면 요 대각선의 길이는 뭐랑 똑같았을 거냐면 루트에 A제곱 더하기 B제곱 더하기 C제곱과 똑같죠. 따라서 여기서는 루트에 A제곱 더하기 B제곱 더하기 C제곱이 얼마냐를 묻고 있는 문제죠. 그럼 할 수 있을까요? 지금 여기 보시면 얘가 얼마라는 거야? 12. 얘는 얼마라는 거야? 7. 그치? 그럼 다시 공식 C제곱은 계속 중얼중얼 거리면서 해야 돼. A 플러스 B 플러스 C에 대한 제곱에 마이너스 2배 AB 플러스 BC 플러스 CA다. 알겠죠? 네, 34번 보겠습니다.
fx를 ax 플러스 b로 나눈 몫을 qx, 나머지를 라지 r이라고 했을 때 fx를 이것으로 나눈 나머지. 뭐 계속 말씀드립니다. 이런 거 나오면 뭐 하시라고? 검산시. 알겠지? 그럼 fx는 뭐가 되는 거야? ax 플러스 b로 나누면 몫이 qx, 그리고 나머지를 r. 그런데 문제는 뭐래? 아, 이 새끼를 이런 형태로 바꿔달래. fx는 x 플러스 a분의 b 형태로 만들었을 때 몫과 그리고 나머지를 물어본 거야. 그럼 어떻게 해야 되지? 그럼 이 새끼랑 무슨 관계야? 전혀 상관이 없나? 근데 상관이 있네. 뭐 한 거야? 강제로 A로 묶어낸 거야. 또는 여기다가 A를 곱하면 얘가 되는 거야. 다시 말하면 이 식은 이렇게 변형이 된다는 거지. A로 묶어내주면 X 플러스 A분의 B에 QX 이렇게. 이해할 수 있겠어? 그렇다면 X 플러스 A분의 B를 앞으로 넘겨주시면 목자리에 들어갈 애는 누가 들어가는 거야? AQX가 들어가는 거죠. 그리고 라지 R은 영향이 없고. 이해할 수 있을까요? 네, 다시 확인해 주세요. 네, 35번 보겠습니다. FA는 FA 플러스 3은 0을 만족시키는 실수 A의 값의 합을 구하세요. 라는 얘기인데, 우리가 만약에 3차 방정식을 배웠다면, 여기에다가 A를 실제로 다 넣어보는 거야. 그 값이 얼마라는 거야? 0이라는 거. 한번 해볼까? FA를 한번 해보자, FA. A 세제곱 마이너스 A 제곱이 있었을 거 아니야? A 세제곱 마이너스 4A 제곱 플러스 4A 제곱 마이너스 얼마니? 5A 플러스 5A는 얼마야? 0인 거야. 이거 뭐 당연한 거네. 그 다음에 두 번째, 얘는 지금 보면 다 0이야. 그치? 그 다음에 F에 A 플러스 3을 물어본 거야. 그 값도 0이어야 된대. 넣어보는 거야. A 플러스 3에 대한 세제곱 마이너스 A 플러스 4에 A 플러스 3에 대한 제곱 플러스 4A 마이너스 5에 A 플러스 3 플러스 5A는 0. 그래서 이것을 다 풀어서 정리해 주시면 얘가 3차 방정식인 것처럼 보이지만 여기에 A 세제곱이 나오고 여기서 빼기 A 세제곱이 나오면서 2차 방정식이 나와. 그래서 그 2차 방정식을 풀어주는 방법이 첫 번째 방법이야. 알겠지? 요 조건은 의미가 없었어. 했더니 0이었어. 근데 진짜 0이네? 그쵸? 변수가 다 죽어버리니까 여기서는 의미가 없고 이것을 풀어주면 돼. 요 방정식을 풀면 된다 정도까지. 그래서 A 값이 2개 나오나 보죠? 이게 첫 번째 방법. 두 번째 방법은 조금 어렵게 느껴질 수 있는데 여기에 A에 대한 개수가 너무 현란한 거야. 야, 너 왜 이렇게 현란해? 그래서 직접 조립제법을 써볼 거야. 어떻게 조립제법을 상상해냈습니까? 그것은 경험치인 거야. 너희들도 충분히 하다 보면 경험치가 쌓일 수 있어. 여기에다가 A로 한번 넣어보자. 1이고 A가 들어갈 거고. 더하죠? 마이너스 4. 이렇게 곱해서 올라오죠? 마이너스 4A. 더하죠? 마이너스 5. 그치? 그럼 이 나눗셈이 의미하는 것은 뭐야? fx란 놈은 x-a와 x제곱 마이너스 4x 마이너스 5에다가 나머지가 얼마? 0이라는 거야. 이해돼? 더하기 0은 의미가 없을 것이고. 그런데 얘를 봐봐. x제곱 마이너스 4x 마이너스 5 뭐 하고 싶어? 인수분하고 싶어. 왠지. 그럼 fx는 x 마이너스 a에 x 마이너스 5, x 플러스 1이 된 거죠. 이렇게. 그런데 문제 조건을 보시면
FA와 FA 플러스 3을 집어넣으면 0이래. 그렇다면 봐봐. 이게 3차 방정식이긴 하지만 내가 얘를 살짝이 0이라고 생각해 본다면 x에다 a 집어넣으면 0 나오지. 얘가 지금 fx야. 얘가 fx잖아. 그치? x에다 a를 집어넣었다. 다시 말하면 fa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x에다 a를 집어넣은 거잖아? 그럼 a-5 a 플러스 1이지만 얘가 0이다 보니까 전체값이 0 나와. 그 다음에 x에다 이번에 5도 넣어볼까? x에다 5를 넣어봤어? 그러면 5 집어넣으면 5-a도 있을 거고 5 더하기 1, 6도 있겠지만 0이죠. 따라서 얘는 f5 값도 0인 거야. x에다 마이너스를 넣어볼까? f-1은 뭐가 되는 거야? 마이너스 1, 마이너스 a도 있을 거고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번으면 마이너스 6도 있겠지만 얘가 얼마야? 0 되다 보니까 전체값이 0이 되는 거야. 다시 말하면 우리가 어떠한 놈들을 봤었을 때 뭐 예를 들어서 fa 플러스 3은 0이다. 이런 것을 본다면 우리는 어떤 걸 생각할 수 있냐면 fx는 0이 있었을 때 이 방정식의 해가 a 플러스 3이구나 라는 얘기해 주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 요 놈이 바로 해로구나. 아무튼 여기의 값이 뭐가 될 수 있어? 해. 다시 말하면 a 플러스 3이라는 거죠. 따라서 a 플러스 3이 얼마? 5일 수도 있고 a 플러스 3이 얼마? 마이너스 1일 수도 있다. 이것을 이용해서 a 값을 결정 지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해할 수 있을까요? 예, 다시 한번 좀 정리해 보시죠. 네, 이번엔 36번 문제를 보도록 하죠. 36번을 보시면 우리 아까 교재에서 봤었던 얘 뭐야? 뭐 어디서 많이 봤다? 어디서 봤어? 그쵸. 그럼 얘는 3-z, 3-x, 3-y. 이렇게. 그치? 그렇다면 이거 전개해달라는 거죠. 기억나? 3이 다 나와? 그럼 3의 세제곱. 만약에 3이 2개만 나온다면 3이 2개가 나온다면 마이너스 z가 나올 거고 같은 원리로 마이너스 y, 마이너스 x가 됐을 테니까 3이 2개. 그 다음에 3이 하나만 나온다면 마이너스 x, 마이너스 y가 나올 테니까 플러스 xy. 마이너스 y, 마이너스 z면 플러스 yz. 마이너스 z, 마이너스 x면 플러스 xz. 그러다 보니까 3이 하나만 나오면 개수들은 양수의 보호를, 플러스의 보호를 우선 갖게 될 거야. 그치? 곱하기. 그 다음에 다 상수항만 나온다면, 3이 하나도 안 나온다면 마이너스 xy, z가 되겠죠. 따라서 3세제곱에 x 플러스 y 플러스 z가 3이라고 했으니까 이렇게. 얘는 5라고 했으니까 이렇게. 얘는 x, y, z는 8이라고 했으니까 이렇게. 정리가 됐을 것이다 라는 얘기예요. 괜찮을까요? 네, 다시 정리해 보시죠.